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이권희 대표님이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노루홀딩스가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3%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노루홀딩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주사들이 생각보다 지금은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죠. 예전에는 다 같이 움직이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개정 의지는 뭐 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 열리고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7월 달에는 또 새로운 국면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루홀딩스의 장점은 일단은 실적이 재작년부터 23년부터 이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이제 그 건설업은 좀 안 좋지만 오히려 이제 조선업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선용 특수도료를 만드는 이제 IPK라는 회사를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조선 방호 도료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사주가 많다는 부분도 아마 상장사 중에 네 번째로 자사주가 많은데 20% 이상, 22% 가까이 이제 자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법안에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화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노루홀딩스 추가적인 가격 전략으로 28,000원까지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금 지수가 많이 낙폭을 줄여서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01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다시금 3,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중동 갈등 개입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지금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겠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는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했습니다. 공격을 단행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장기화보다는 서로 이제 공방이 치열하냐 안 하느냐, 뭐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의 빌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오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미국이 참여를 하면서 뭐 했지만 수혜주 중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다가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 시장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증시의 레벨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한 오후 12시 30분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는데 이 한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의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오르는 정유주와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정유주 안에서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만이 좀 버텨주고 있고요. 해운주 안에서는 현재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정도만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다들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전에 좀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남은 오장에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확실히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고 3분의 1 정도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매매를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저는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주말간에 나올 만한 예상을 한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결할 줄은 그런 예상을 못했고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 싸웠을 때는 좌지하지 않겠다, 혹은 경고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직접적인 타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3일 연속 강세를 보여준 모습들이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뭐 120달러, 140달러 유가 넘어간다 이런 뉴스도 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뭐 80달러, 뭐 85달러 회복할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과연 그 부분을 100%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해운 운임이나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도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가 2주나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급등을 봤을 때 꾸준하게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막 갭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섹터를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평소에 접근하는 물량보다 한 절반 아래 물량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하실 때는 어떤 확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와 해운주들 대응 전략 팁을 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데는 SK하이닉스의 상승 전환 덕분입니다.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여전히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후 12시 30분경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하더니 오후에 26만 3천 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가 오늘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요?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냐면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지금 밑골이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선물을 외국인들이 한 7,500억 던지면서 현물도 좀 같이 좀 따라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이게 선물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결국엔 시장을 좀 조정을 줄 때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시총이 큰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 190만 주 이상 파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왜 플러스가 났냐? 여전히 근데 업종으로 보면은 HBM 쪽은 너무 좀 좋다.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도 미국의 마이크론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두 회사의 공통점은 결국엔 HBM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HBM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를 대장으로 보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걸로 빠졌을 때 기회라고 보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그나마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는 SK하이닉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뭐 업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되는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뭐 첨단 장비를 중국에 못 가져가게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빠졌으면 더 빠져야 되죠. 근데 지금 그건 사실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는 지켜보시면 되고 거기는 또 하이엔드급도 아니고 일반 범용 반도체들이 주로 거기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질 때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없는 분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조방원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산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장 초반부터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성장세를 낙관하고 있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도 뭐 풍산이 오전장에 10% 넘게 18%대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뭐 LIG, 넥스원, 빅텍, 우리기술 같은 방산 종목들의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조만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000조가량의 방위비를 늘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K방산 수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대 로템의 또 폴란드향 2차 무기 수출 계약도 임박했잖아요.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에 대한 평가는 전 앵커님과 동일합니다. 근데 매매를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내부 일도 중요하지만 뭐 외교세 일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 저는 뭐 5대5다라고는 그냥 평범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대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내부 같은 경우 장관분들도 계시고 차관분도 계시니까 저는 가급적 나토 회의를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토에 참여 국가들이 대부분 전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후방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 올해 방위 산업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지대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1,000조 가량의 이 방위 산업 물품에 대한 물품 이제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원래는 이 GDP 중에서 국가들이 국방 예산에 이제 지출했던 비용이 뭐 5에서 7% 가량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10에서 15%까지 실질적으로 방위비에 지출한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전 세계에서 방위 물품을 가장 가성비 있게 잘 만드는 국가가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현대 로템도 제2, 2차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이런 종목들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퍼포먼스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까 퍼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5, 18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뭐 25, 뭐 28, 34 이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실적 향상폭이 꾸준히 될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건데, 지금 매수를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매수했을 때는 앞으로 이틀이나 3일 안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내가 매수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봉 차트랑 수급 동향을 보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 그때 같이 사보시면은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산주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을 때 그때 좀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 관련주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좀 매매 관점, 현 위치에서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의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중동 리스크가 더 심화가 됐을 때는 의결이 통과되면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잠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잠겼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결국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희망봉으로 돌았을 때는 이 LNG선이나 기타 어떤 상선을 만들고 있는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선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각종 선박을 만드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랑 중국이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ROE가 많이 나오는, 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고급 수송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어떤 정유나 해운 관련 이런 종목들보다는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길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저번 주말까지 나온 뉴스, 그다음에 뭐 BDI 운임지수라든가 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하방에 베팅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추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의견을 뒤대 매매 관점으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액으로 분할 매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저희가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강한 원전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 초만 하더라도 11조 원대였던 시총이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현재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1%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뿐만 아니라 오늘은 원전 해체 관련 기업들도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원전 나쁘다고 얘기하면 지금 뭐 칼 맞을 상황이죠, 사실은. 네. 네, 계속 가니까. 가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긴 하지만 내용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SMR 시장 진출한다 그러고 뭐 동유럽에 뭐 지금 더 짓는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오늘 BHI라든지 뭐 S&T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죠.
그 얘기는 뭐 원전 해체주만 일부 움직이는데 그건 국내 고리 원전 해체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룹 내 이제 좀 비주력 회사들 매각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더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그룹에서 유일하게 돈 잘 벌고 있는 박해과 에너빌리티, 그나마 좀 벌고 있는 에너빌리티 두 회사의 이제 자회사들 매각 이슈가 오히려 이 회사들이 앞으로 투자를 더 잘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키워드로 올라왔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를 많이 반영시켰는데 이제 진짜로 수주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왜 원전주가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전은 개별적인 호재라기보다는 개별 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편 이게 아마 조금 더 강화된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자들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오늘 같은 날 쫓아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원전주들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보는 전략으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로봇주가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있어서 로봇주 전략부터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가 지금 무섭게 시세가 붙으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로보티즈가 오후 1시 이후부터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붙고 있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것인지 남은 오후장에 로봇주들 지금이라도 좀 추격 매수해 봐야 될까요? 로보티즈의 후속주 봐야 될까요? 로봇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 로봇 이야기 드릴 때 투신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로보택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4.4달러가량을 정액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택시 기본 요금 같은 경우도 4,800원이고 얼추 기본 택시 요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는 데다가 정액으로 하니까 저도 거리 비례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액으로 한다 그러고 이제 뉴스를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자율주행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웨이모 같은 경우도 로봇 이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에 비해서 비용이 좀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 훈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 투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자율주행 로봇택시로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뭐 저는 뭐 택시를 자주 안 타다 보니까 뭐 택시를 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로보택시가 사고 안 났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지만 무언으로 내가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로보택시에 대한 투심이 없다가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진행하고 가격이 이만하고 정액적이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는 투심이 오늘 오전에서 점심시간 이후로 퍼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런 무인 택시랑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랑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선 로보티즈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로봇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 단계이고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단기 차익이 나온다든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지지구를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저는 우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중간 위치보다 살짝 높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모아가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랑 국내 관련 종목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반영될지 요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기업을 전방 기업으로 두고 있는 로봇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협업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로보티즈의 후속주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K뷰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일부 화장품주들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는데요. K뷰티가 여전히 전년 대비 또 전분기 대비로도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달바 글로벌, 파마리서치 같은 대장주들이 또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K뷰티는 달리는 말에 계속 달려봐도 될까요? 중국 수혜주들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이쪽은 숫자가 조금 좀 용이한 편이죠. 열흘 단위로 데이터를 주는 회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편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뭐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 이슈가 뭐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크게 기업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바 글로벌은 상장 당시에 생각보다 좀 싸게 상장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실적 대비해서 조금 뭐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 지금 PR이 20배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달바 글로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입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화장품주들은 실적도 확인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이 성장세가 좀 더 지속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느끼면 PER을 이제 지금 한 20배를 맥심으로 봤다가 이제 또 한번 25배, 30배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가 다 K뷰티 쪽에 있어서 바로바로 여쭤볼게요. 그럼 먼저 손유로 팀장님, K뷰티 안에서 오늘 탑픽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볼에 뭐가 붙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피부과를 다녀와가지고 네. 이 화장품 섹터랑 굉장히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리포트를 봤습니다.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 잘 나왔죠. 그 다음에 6월 초반 같은 경우는 유럽 수출 잘 나왔다고 했을 때는 다음 데이터는 좀 미국 쪽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ODM 중에서도 미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ODM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주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 K뷰티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실리콘 투고요. 뭐 대장주니까 일단 뭐 대장을 쫓아가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유럽 수출이 호조세를 띠게 된 거는 실리콘2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 콘텐츠 확대도 수혜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8,000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